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는 세입자 때문에 너무 속을 썩여 의견 좀 들어보려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분께서 이곳에 있는 글들을 매우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보라고 글도 올립니다. 이건 근 1년간의 세입자의 만행과 지금도 진행 중인 분쟁이기에 긴 글이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음에 미리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서울 아파트 처분한 돈으로 대출 끼고 경기 외곽에 빌라를 하나 올렸습니다. 경기 외곽이긴 한데 대기업 연구소 덕에 신도시를 표방하며 유입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저는 탑층 거주 중이고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공동주택 생활하며 까다로운 이웃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온 이유도 큽니다. 그렇다고 내 건물이라고 다른 세입자들한테 패기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내도 아래층 주 생활공간 피해서 제 생활공간 배치했고 아래층 두 집의 실내 공간 반 정도가 저희 집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덥고 춥고 미세먼지 덕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를 구할 때 반려동물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구했습니다. 단 다른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오염은 원상복구한다는 조건 달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물 오래 키워본 사람이라 벌써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빌런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이 가능했기에 총 가구수 본인 포함 6세대인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또래의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은 서로 배달도 같이 시켜 먹기도 하고 출장이나 여행 같은 외박 시 서로 반려동물을 챙겨주는 품앗이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래층에 새로운 그년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아래층에 살던 남성분이 결혼과 함께 그의 댕댕이와 떠나갔습니다. 참고로 방 문 조금 갉아먹었다고 수리하라는 거 결혼 선물이라며 그냥 쿨하게 제가 수리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 없는 세입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 포함 모든 세대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아직까진 큰 소음이나 민원사항 같은 건 없었지만 우리는 키우는 사람들이니 이해하는 불편함도 이해 못하실 수도 있다. 괜찮으시겠냐? 물었더니 본인도 동물 좋아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키울 뿐 집도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처음엔 다른 이웃들과 오다 가다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산책 다니는 댕댕이들 보면 귀여워해주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은 단톡방이 있습니다. 처음 목적은 제가 집에 거의 항상 상주 중이라 고장, 수리 같은 민원도 들어주고 어지간한 수리 등 교체 등도 제가 다 해줍니다. 심지어 벌레도 잡아줍니다. 아무튼 서로 주차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단톡방인데 지금은 그냥 친목도 하고 먹을거리도 나눠 먹고 손님 와서 좀 시끄러울 것 같다 양해 구하고 또는 신혼부부들은 애가 울면 우는 대로 죄송하다 또는 많이 울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도 해주고 하는 단톡방입니다. 이미 친목 위주인 단톡방에 그녀를 초대하면 그녀가 불편함을 느낄까 싶어 저랑만 연락처를 알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다른 세입자분과 이따 산책 안 가요? 또 누구 더 안 가나 단톡에 물어볼까요? 하는 대화를 듣고 본인이 극구 초대해달라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종종 먹거리 나눔에만 손들며 단톡방에서 조용히 눈팅만 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레브라도 리트리버 새끼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제 자기도 키울 거라며 잘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리트리버 키우기 힘들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축하해주고 전화로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써요. 모레는 야근이라 바쁘다. 등등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그녀는 구두로 얘기 다 들었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상식은 지키는 게 당연하지란 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멍청한 짓 한 거라 누굴 탓할 수도 없네요.
하지만 지금 이 지경이 와서 다행인 건 혹시 몰라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강아지는 왔고 그녀의 처음 반려동물 라이프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단톡에 사진도 올리고 산책도 종종 같이 나가자 하고 다른 집들도 강아지 보고 싶은 마음에 안 쓰는 용품이나 간식 등도 나눠주고 모는 이게 좋다. 동물병원 어디가 괜찮더라. 정보도 공유하고 즐거운 한때였습니다. 딱 한 달 동안만요. 한 달 뒤 그녀는 출장이나 긴 외출을 핑계로 일주일에 반 이상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에게 3일 정도 부탁하길래 좋은 마음으로 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모든 세대에 맡기고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나마도 맡기면서 용품도 제대로 안 보내는 겁니다. 여기가 로켓 배송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 어쩌죠 아직 택배가 안 와서 라는 핑계를 대면 다들 집에 있는 거 먹이고 입히면서 봐줬나 봅니다. 새끼 때부터 그렇게 이 집 저 집 불안하게 전전한 강아지가 어떻게 됐겠나요? 말 그대로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배변도 못 가리고 짖고 기본적인 훈련이나 사회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견인데 말이죠. 이갈의 시기가 다가오니 이 집 저 집에 물건 파손 등 피해가 생기고 그러는 와중 다른 집 개에게 입질을 하는 상황이 와서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봐주지 말자. 걔는 이뻐하고 싶고 귀찮은 일은 남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 곤란하면 호텔에 맡겨라 하니 그녀의 대답인 죄송해요. 걔가 혼자 있을 게 너무 불쌍해서 라는 말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강아지는 점점 커갔지만 산책하는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그녀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출근을 하며 문제는 시작됐지만 그 집에 이제는 거의 다 커버린 강아지 아닌 개가 하루 종일 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나마 중문 덕에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고 낮 시간에 건물에 있는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으므로 이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택으로 붙어있다 떨어지다 보니 분리불안이 생겼나 보다 어쩌냐 하고 그렇게 며칠이나 됐을까. 아침에 요란한 개 짖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그녀가 개를 그 집 테라스에 두고 출근을 한 겁니다. 멍멍도 아닌 컹컹 아우 하고 하루 종일 짖는데 그녀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동네가 떠나가라 짖는데 다른 데서 신고할까 싶고 그 개가 짖으니 저희 집 개도 다른 집 개도 심지어 다른 건물 개까지 짖어대기 시작하는데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피가 말라 안 되겠어서 저희 집 테라스에서 미세먼지 먹어가며 개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도 던져주고 말도 걸고 하면서 그나마 짖지는 않고 힝힝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들어가면 또 동네가 떠나가라 짖고 저녁이 되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쫓아내려가니 그녀는 집안에 두면 온 집을 난장판을 만든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다. 집 망가지는 거 싫으실 거 아니냐 라며 이게 최선이다라며 뻔뻔한 태도네요. 이건 곤란하다. 훈련을 시키던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금방 고쳐볼게요. 저도 공부도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며 제 마음을 또 약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같은 짓 하면서 지내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훈련은 하고 있느냐, 본인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던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 라니 당장 훈련소 보낼 여력은 안 된다길래 그럼 어쩐다는 거냐니까 알아보는 동안만 저보고 좀 봐달라는데 아, 인연이 이러려고 이러는 거구나 싶은 겁니다. 근데 또 내가 등신짓을 한 게 또 알면서 넘어가 줬습니다. 일단 걔가 너무 크게 짖으니 이웃에도 민폐고 못 짖게 한다고 테라스 나가서 신경 쓰느니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출근하며 저희 집에 올리고 퇴근하면 지가 데려가고 하는 생활을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아지 행동은 많이 좋아졌지만 하도 이리저리 전전하다 보니 불안해하고 짖는 건 여전했습니다. 매번 정말 죄송하다. 계속 알아보고 있다. 자기는 견주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입양처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니 최대한 봐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야근이라며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너무 늦게 퇴근할 것 같다기에 그러려니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세입자로부터 그녀가 야근은 거짓말이고 불금을 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똥 줍다 빡친 저는 개를 끌고 그녀가 달리고 있다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한 그녀는 제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종일관 뻔뻔하지만 죄송합니다로 일관하던 그녀는 알콜 파이터였나 봅니다. 제게 삿대질을 해가며 그깟 개 좀 봐주는 게 무슨 유세냐며 자기 감시하냐고 내 사생활 침해하는 거냐며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따지고 드는데 이건 무슨 개 같은 경우인 건지. 저도 진짜 열받아서 그럼 감당 못하겠음 당장 걔를 어디 보내던지 이사를 가던지 하라며 목줄 넘겨주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깬 그녀와 대화를 했습니다. 어제는 술김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제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실수한 것 같다. 거짓말한 건 죄송하지만 본인도 요즘 걔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너무 우울해서 한잔한 거다. 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시니 화도 나고 당황해서 못할 소리를 한 것 같다. 라며 그 와중에 걔를 맡기고 출근을 하려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에 휘둘려 후구짓하지 않기로 작정한 저는 난 어제 홧김에 한 소리가 아니다. 내가 보니 그쪽은 그쪽 말대로 개 키울 여건도 자격도 안 되는 것 같다. 다른 입양처를 알아보던가 아님 방을 빼던 해라.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근해야 하는데 그럼 어쩌냐는 그녀에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저기 애견 호텔 있다. 유치원도 운영하는 것 같으니 알아서 해라.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며칠을 호텔에 맡기는 건지 어떻게 지내던 그녀는 용품 몇 가지가 버려져 있었고 그 후로 걔는 보이지 않고 결국 걔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오나 했지만 그녀는 더더욱 심한 빌런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초예민 보스가 되었습니다. 타세대 개들이 인기척이나 초인종 소리에 몇 초 짖기만 해도 단톡에 불이 납니다. 시끄럽다고 난리를 칩니다. 개들 산책 갔다가 복도 걷게 하지 말라고 개냄새 난다고 난리. 일반 쓰레기 내놓는 곳이 아무래도 애들 패드도 있고 해서 냄새나 벌레 꼬임 때문에 제가 뚜껑 달린 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 수거일에 길 쪽으로 내놓는 시스템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거 냄새 나서 열기 싫다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습니다. 그것도 꼭 제 차 옆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옆집 윗집 할 거 없이 냄새 난다고 시끄럽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고 일부러 뛰고 뭘 던지고 소음을 유발하니 동물들도 더 짖고 예민해지고 이 건물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정신병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마찰 생기고 큰 소리 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만행 덕에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힘들어해서 그녀에게 이사를 권했습니다. 그쪽도 이미 불편한 것 같은데 이사를 하는 건 어떠냐. 그쪽 편하자고 다른 세입자들을 다 내보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라며 좋게 말하니 저보고 지금 갑질하냐고 하네요. 자기도 다른 사람이 불편해해서 걔 보내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보내던 그게 싫으면 자기들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라며 모두 똘똘 뭉쳐 정확히 잡목질이란 표현까지 하며 자기를 따돌리고 갑질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 못 나간다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처음부터 개를 키울 마음도 없었는데 여기 이사와서 동물 안 키우면 배척하는 것 같은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웠고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는 걸 그걸 못 해주냐. 단톡 보니 서로 잘 맡기고 하더니만 왜 나만 안 되냐며. 이왕 키운 거 개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사람인데 우리 때문에 개를 불쌍하게 만들었다며. 자기 반려동물만 중요한 줄 아는 가식적인 인간들이니 뭐니. 특히 제가 자기한테 파양을 종용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는데 이건 말이 안 통하는 또라이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을질인가 싶고 그냥 이젠 이런 또라이랑 한 집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어쩌고 하는 것도 말이 통해야 해먹지. 무조건 내보내자 생각하고 이사 비용 줄 테니 나가달라. 그쪽도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집 구하는 대로 그쪽 보증금하고 이사 비용 마련해 줄 테니 새 집 알아봐달라 라고 오히려 제가 저자세로 달랬고 결국 그녀가 나가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나가면 이런 글도 안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그녀가 나가기로 했고 집을 구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도 내놔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사진이랑 찍는다고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비번을 알려달라고 해도 난리칠 게 뻔한 그녀였기에 더 이상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공실 이미지로 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이직 때문에 이사 오는 거고 지금은 멀리 살고 있어 직접 방을 보러 올 수가 없었고 사진과 위치 그리고 반려동물 가능 여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나갈 그녀도 계약금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하다기에 전체 보증금의 85% 정도의 돈을 미리 빼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보짓 한 거지만 얘를 빨리 치우고 싶은 마음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네요. 드디어 대망의 그녀의 이삿날이 되었고 그녀가 아침 일찍 소리소문 없이 짐을 빼고 나간 집은 처참했습니다. 청소는 둘째치고 집이 멀쩡한 게 없었습니다. 나름 지은 지 이제 3년 된 건물이고 인테리어도 엄청 신경 썼는데 타일은 줄눈이며 노랗게 다 변색되고 코를 찌르는 냄새하며 마루도 다 뜯기고 마루 사이사이 배설물인지 뭔지가 끼어있고 벽지는 말할 것도 없고 문틀, 거실 아트월, 테라스는 나가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빨 자국에 한쪽에는 수북한 배설물들, 배설물은 이미 빗물에 녹았는지 데크 사이사이에 엉겨있고 집 망가뜨리기 싫어서 밖에 내놓는다던 말이 무색하게 집을 아주 거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집 물건 뜯는 게 싫어서 내놨나 봅니다. 이건 하루 이틀 수습해서 될 일도 아니고 들어오기로 한 새 세입자에게도 제가 날짜 못 맞추면 계약금을 물어내야 할 판인 겁니다. 부동산에서 다행히 보수공사 때문에 며칠 늦춰질 것 같다 조율을 해줘서 관리비 한 달 안 받는 조건으로 수리할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마저도 타이트해서 부랴부랴 수습하고 있는데 그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머지 돈이랑 이사 비용 언제 보내주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 얘가 그래도 아침 일찍 도망치다시피 짐 뺐길래 설마 그 돈 받을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수리비가 그 돈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제가 전화해보고 그년이 잠수타면 전 그냥 빌런하다 치운 값 비싸게 줬다 생각하고 자가수리 가능한 건 제가 하고 사람 좀 쓰고 해서 수습할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몰딩, 도배지, 마루, 타일 등은 동일 모델 여분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당당하게 언제 입금해주냐고 묻는 그녀에게 집 이거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계약서에 특약을 안 썼기 때문에 수선 의무가 없다네요. 이보세요, 전 세입자님. 수정 안 한 계약서에도 생활 소모품 외에는 원상복구 의무는 있다 하니 자기가 계약기간 만료로 끝까지 다 살고 나갔으면 고쳐주고 가려고 했다네요. 제가 내쫓아서 나가는 거고 제가 먼저 계약사항을 위반했으니 그거 자기가 왜 지켜야 하냐는데 도라이도 이런 도라이가 없네요. 님이 쫓겨난 게 아니라 퇴거 요청한 이유는 공동주택 생활 시 타인들에게 불편함 주고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한 퇴거다. 계약서 수정 안 했지만 이미 너랑 나랑 구두로 얘기하고 네가 동의한 거 녹음본 있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 있다. 내가 이사비 줘가면서 너한테 나가달라 사정한 건 이런저런 일 만들기 싫고 너란 빌런을 빨리 치우고 싶어서지 내가 너님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넌 이미 특약사항이 없어도 월세 상습 미납으로 내가 내보내려면 내보낼 수 있었다 라며 다다다 하니 전화 끊어버리고 문자로 지도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법으로 얘기하자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주인이 이렇게 갑질해도 될 것 같냐고 뉴스 나올 준비하라네요. 저도 이젠 너도 엿 한번 먹어봐라 싶어서 업자분 불러서 수리 견적 다 냈습니다. 마루 해먹은 거, 마루 전체 가리, 타일 깨먹은 거, 바닥 타일 전체 시공 등으로 견적서 받았습니다.
싱크대 문자 캐먹은 거 오케이 그것도 통으로 갈자 하면서 견적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생고생하며 부분 수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견적서 그년에게 보내고 오늘부터 당장 공사 들어갈 거다. 공사 진행 때문에 차질 생긴 손해도 청구할 거고 공사 맡기고 난 변호사 사무실 갈 거다. 라고 문자 보내니 확인하고 답이 없네요. 전화해봤더니 안 받습니다. 카톡도 안 읽는 거 보니 차단했나 보네요. 그런데 저 그 사람 직장도 알고 계약서 덕에 신상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생일이라고 기프티콘도 보낸 사이인데 동네가 좁아 새로 이사한 집도 부동산에 수소문하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바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아보려 하는데 그동안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인생 실전 경험 좀 시켜줘야겠다 싶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전 세입자분 혹시 이거 보고 있나요? 인터넷에 글도 쓰고 언론에도 집주인 갑질로 제보한다 하셨죠? 어디 내가 올린 글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본인 글도 본인 위주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요. 어차피 연락 안 받아도 회사로 전화하면 되니까 내일 변호사 만나고 전화할게요. 아님 잠깐 회사로 들리죠 뭐. 내일 봐요. 추가. 같이 화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감사하고 미흡한 처리 지적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도 임대인이 처음인지라 어설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로 보이는 사람이 글을 올렸었다는데 또 저만 못 봤네요. 평소 뭐 같은 그녀의 성정상 진정성 있는 사과의 글이었다면 글삭티는 안 했을 것 같고 남 탓 핑계만 늘어났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그녀를 차단해 놨었는데 차단은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TMI이긴 한데 저 건물주, 건축주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건물 올렸다는 표현 때문에 간물주 이런 느낌이 난 것 같은데 그냥 서울집 팔고 대출받아 임대료 받아 대출금 나가고 건물 유지 관리비 충당하고 나면 조금 남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도 간물주님들은 빌라 여러 동 보유하시고 사람 써서 관리하지. 저처럼 일일이 소사처럼 풀매고 집 고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전 그냥 부업이 건물 관리인인 사람입니다. 주변에선 부동산 감각 더럽게 없어서 멀쩡한 집 팔고 읍에서 풀 뽑고 있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다 서울에서 살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건물 지을 당시 다행히 좋은 건축사무소 만나서 일반 주택 짓듯이 제 의견 많이 반영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테라스 이런 거 할 바엔 방을 더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라던 소장님 보고 계시나요? 제 쓸데없는 고집인 그놈의 테라스 때문에 벌레 학살자로 진화했네요. 놀래기 퇴치법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아무튼 전 관리 부분에서 아끼려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된 사람일 뿐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좋은 세입자만 있다는 청순한 생각은 버리고 지금 세입자들을 마지막으로 이런 친목 관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없는 동네 와서 비슷한 또래, 그것도 같은 반려인이라는 공통주제에 반가워서 동네 친구처럼 잘 지낸 건데 아주 정신이 꽃밭에 가 있었나 봅니다. 빌런 한번 만나니 급 정신 차려집니다. 공과 사는 구분 지어야겠어요. 이분들 중 대부분이 곧 완공되는 대단지 아파트로 나갈 계획이라 새 세입자도 받아야 하는데 저 포함 기존 키우던 사람들이 있으니 반려동물 금지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곧 밥 좀 먹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좀 따져볼 생각이고 어제 글 올릴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다 갈아 엎을 테다 였는데 댓글 보니 그게 또 그렇게 안 된다 하니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닥같이 파손 정도가 심한 건 부분으로 안 될 것 같네요. 댓글 중에 동네를 알아보는 글이 있어서 흠칫했습니다. 아무튼 사이다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진행 상황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오늘 아침까진 일 처리할 게 많아 늦은 후기 들려드립니다. 또 TMI 잔뜩이니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어제 댓글 조언처럼 총 3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변호사님과 상담한 곳은 1곳, 나머지 2곳은 사무장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하튼 3곳 다 지배적인 의견은 세입자와 원만하게 협의하라 였습니다. 전체 보증금의 상당분을 반환해 주었고
이미 다음 세입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수리 진행하고 소송 시 패소할 가능성은 낮으나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보는 원상복구 범위는 실제 비용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소모되는 시간, 스트레스 등을 생각하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상당 부분 해준 게 좀 아쉽긴 하나 이런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버틸 시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무사히 내보낸 거에 의미를 두고 자책하지 말라네요. 일단 세입자와 협의로 수리 비용 조율 시도를 해보고 의견 조율 실패 또는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밟는 걸 추천했습니다. 단 협의 불발 또는 협의 안 하고 이미 수리 시 수리 비용은 전체 수리가 불가피한 곳 제외 과다한 수리는 본인에게도 금전적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전체 수리가 필요한 곳은 전체 수리 필요한 이유를 견적서에 꼭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사무장님도 같은 의견이나 본인도 저의 빡침에 격공하셔서 목표하는 게 금전적 손실 없이 일을 마무리 짓는 거냐. 속된 말로 같이 손해보더라도 엿 한 번 먹이는 게 목표냐 물어보시고 후자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송을 추천했습니다. 법원에서 원상복구 범위 및 배상액 금액 책정이 설령 실공사금액보다 낮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심리적 압박감, 시간 소모, 소송 비용, 배상액이면 사회 초년생인 그녀에게는 엄청난 타격 아니겠냐며 스윗하게 웃어주셨는데 순간 반할 뻔했네요. 여하튼 눈치 없이 올라가는 광대를 추스리며 생각해보겠다고 일어났고 다시 업자분과 견적 시간 약속 잡는 중 그녀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말투는 조금 더 공손했지만 주된 내용은 그녀가 잠깐 올렸다 비싹했다는 그녀의 글과 비슷했습니다. 사과를 빙자한 변명과 핑계, 본인의 개인사까지 구구절절 써내려간 장문의 카톡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배상하겠다기에 업자랑 같이 견적 내보자고 퇴근 후 와보라고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사과하면 대충 끝내줄 줄 알았나 봅니다. 업자 부른다는 소리에 약간 실망한 기색이 보였으나 알겠다고 얘기 마무리 짓고 나타나서 하는 짓 보고 소송 여부 결정하려 마음 먹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안 나타나고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부친이라네요. 그녀의 성정으로 밀어봐 그녀의 부친도 상식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전투태세를 갖췄는데 적반하장까진 아니었고 나름 정중한 말투셨지만 애가 그랬음 얼마나 그랬냐가 주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건 심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한 짓은 안 심한가 봅니다. 저도 아빠한테 이러고 싶네요. 여하튼 본인 따님이 얼마나 뭐 같은지 모르고 계시는 듯하여 일단 만나기로 했고 만났습니다. 만나서도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을 하는 그녀의 부친에게 따님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업자분도 기다리고 계시니 일단 사건 현장으로 가자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악취에 일단 표정 관리 안 되셨고 여기저기 둘러보며 점점 얼굴 색이 바뀌네요. 다행히 빠른 상황 파악을 하신 건지 딸 자식 잘못 키운 본인의 불찰이라며 바로 급 사과하셨습니다. 인정 안 하거나 그럴 리 없다 부정하면 뭐라고 받아쳐야지 라며 속으로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부정에 호소하시며 사과하니 순간 급 마음이 약해졌지만 옆에서 혀 끌끌하며 견적 비용 설명하시는 업자분 덕에 정신 차렸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견적 금액에 그녀의 부친은 표정이 굳어졌고 다 끝난 다음 저에게 딜을 걸어왔습니다. 견적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본인 친구가 같은 업에 종사하니 그쪽으로 견적을 받겠다 해서 수락했습니다. 대신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며칠이다. 그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때까지 복구 못 해놓으면 계약금 물어주는 것 또한 그녀의 책임이다. 그녀가 차라리 집 이렇게 된 걸 나한테 미리 고지했더라면 난 세입자 천천히 구하고 최대한 자가수리 또는 복구 수선 쪽으로 저렴히 수리하려 했을 건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 견적 낮추려면 각각의 복구 부분 수리 가능한 전문 업자분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럼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어차피 각각의 인건비가 들어가니 얼마나 아껴지겠느냐. 그렇다고 인건비 줄여보겠다고 엉성한 종합설비 이런 데 맡겨서
수리한 티 팍팍 나게 누더기 만들어 놓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수리해 놓으면 난 소송 불사할 거다. 그리고 단언컨대 종합설비는 실 못 맞춘다. 아버님이 선택하셔라. 저도 아버님이 이렇게 사과하시니 최대한 상식적인 선 안에서 경정내고 수리 진행하겠다. 믿고 저한테 일임하시던가 아버님이 알아보시고 복구해 놓으시되 새 세입자 입주 일정에 차질 생기면 계약금 반환, 위약금 다 책임지셔야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그녀의 부친은 본인 친구와 통화하고 오더니 제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루 전체 시공, 방문 교체, 싱크대 하부장 교체, 부분 도배는 본인 친구가 바로 내일 시공한답니다. 그리고 테라스 데크 작업은 새 세입자에게 양해 구해서 입주 후 공사 진행하기로 하고 몰딩 부분 수선, 부분 도배, 타일 부분 수선, 문틀 및 중문 필름지 복구, 화장실 줄눈 재시공, 청소 및 소독 등은 제가 알아보고 보유 부자재 제공하는 걸로 극적 합의를 받습니다. 이사비 지원 없던 걸로 하고 새 세입자 일정 보류로 인한 관리비 한 달분 부담하는 걸로 상세 견적 내서 계산해보니 그녀의 자녀 보증금 제외 플러스 알파를 부친께서 송금해줬습니다. 소송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원상복구 완료됐다는 각서 받길 원하셨지만 추가 금액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공사 끝나고 각서 쓰고 공증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쓴 글 내려달라 요구하셨고 전 그녀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러면 내려드리겠다 하였고 부친이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퉁퉁 불어서 온 그녀는 땅만 쳐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절대 죄송하단 말은 안 하네요. 카톡으론 그렇게 죄송하다고 변명이라도 하더니 만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요. 돈 못 받고 오히려 더 줘야 된다니 이제 사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보다 못한 그녀의 부친이 빨리 사과하라고 다그쳤지만 그녀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신 부친만 죄송하다 했다, 그녀에게 화냈다 난리였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나 보네요. 글은 못 내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고 상큼하게 돌아섰고 그녀는 집에 가서 보자며 이게 무슨 망신인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다며 부친께 끌려갔고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제가 못한 참교육은 아버님이 해주시리라 믿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아침부터 공사 시작했고 부친 친구분이라는 업자분 오셨는데 본인 딸이 친 사고라고 말 안 했는지 세상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욕을 하시며 일하신 게 킬포입니다. 수리 끝날 때까지 100% 끝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로써 어느 정도 다 수습됐습니다. 님들께서 원하시던 사이다 후기는 아니지만 제가 손해본 건 없으니 김 빠진 탄산수 정도는 됐을까요? 이번 일로 많은 댓글로 응원도 받고 조언도 쓴소리도 들음으로써 저도 다시 한번 절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빌런 얘기도 보다 보니 장난들 아니더군요. 정상적이고 마음 좋은 세입자들에겐 편히 살다 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빌런은 같이 꽃 달고 칼춤이라도 쳐서 퇴치할 수 있는 프로 임대인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족하고 긴 글 인내심 있게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별 볼 일 없는 글인데 같이 공감해주시고 재밌어 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분명 빡치고 속 터지는데 여러분 덕에 저도 재밌었습니다. 글 쓰는 거 재밌네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노력해서 웹소설 연재라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이 세계 건물주로 태어났습니다. 내 세입자가 흑막일 리 없어. 그 임대인이 전월세를 돌린 이유, 재계약 황후 등의 제목이 보이면 저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일로 글을 올리는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 할 텐데 또 다른 빌런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TMI 좀 줄일 수 있게 담백하게 글쓰기를 연습해서 돌아올게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이 글은 지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도 언젠가 느끼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읽기 힘드시겠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글이라도 남겨봅니다. 결혼 8년차 4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을 달려가는 아기 엄마입니다. 신랑과 저는 3년 반 연애에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요.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해도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커플이었어요. 왜 이 이야기까지 하느냐?
결혼과 연애는 정말 많이 다른 게 맞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으면 연애 때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극복하면서 이래저래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이 30살 후반인데 아직도 제가 깨워줘야 일어납니다. 잠이 많은 건 이해합니다만 아예 기절이라 알람도 소용없고 안 깨워주면 무조건 지각입니다. 참고로 신랑은 술을 전혀 못합니다. 두 번째, 말 안 하면 주변 정리,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식탐이 많아 버릴 게 뻔히 보이는데도 덜어서 먹지 않고 수북히 쌓아서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뜯으면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네 번째, 회사 다녀오면 기껏 손만 씻고 씻으라고 잔소리해도 좀 있다가만 연발하며 자기 전에 양치 정도만 합니다. 아침에 샤워는 해요. 바깥에선 깨끗하게 보여야 하나 보죠. 위생 개념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잠자리도 멀어졌어요. 다섯 번째, 코골이, 이빨 갈기, 잠꼬대, 몸부림 세트. 먼저 잠들지 않으면 그날 밤은 못 잡니다. 몇 년을 달래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했지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생활 환경이 다르게 살아온 사람인 거는 이해하겠지만 집에서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쳤나 싶어 열이 받더라고요. 쭉 맞벌이를 해오다 아기 어린이집이 구해지질 않았고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지만 어머님도 더 이상 힘드신 것 같고 사실상 위생 개념이 잘 없으신 것도 있어서 애가 어린이집 안 가도 전염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고 감기는 기본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오래 다닌 회사를 관두고 재작년 10월부터 전업을 하고 있어요. 11월부터 어린이집이 구해져 다니는 상태였고요. 문제는 외벌이니까 용돈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고 허리끈 쪼이며 살아가다 3월부터 경력 살려 다른 회사 입사 준비 중에 코로나가 터졌죠. 바깥은 나갈 수가 없고 아기 휴원으로 삼시세끼를 차려가며 독박을 하는데 미칠 맛이더라고요. 문제는 무서워서 자가격리 중이고 신랑 위생은 마스크, 손 씻기를 100번, 1000번 강조하고 도시락까지 싸주고 있습니다. 회사 다녀오면 샤워부터 하게 하고 옷, 마스크 따로 소독 스프레이 뿌리고 있고요. 본인도 애 때문에 조금 달라진 건 있지만 식탐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밖을 안 나가다 보니 식재료를 주문해서 냉장고에 채워넣느라 벌써 2달 식비를 탕진을 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못해도 한 달 이상은 살겠구나 했거든요. 저는 입맛도 떨어진 것도 있고 웬만하면 아껴 먹으려다 보니 자동 다이어트가 되어 2kg가 넘게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신랑은 저녁을 배부르게 먹어놓고선 아기랑 저랑 잘 때 냉동실을 파먹는 겁니다. 저 위 말한 것처럼 뜯으면 다 먹어버리고 눈치는 보이는지 3개에서 5개 남깁니다. 너무너무 열받아요. 냉동식품 아기 반찬하려고 채워둔 건 거의 없고 아기 못 먹는 우리 국물거리나 남아있네요. 먹는 걸로 잔소리하기 싫지만 요즘 매일 이걸로 입 열게 하네요. 그래도 안 고쳐요. 이 시국에 본인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리고 설거지통에 담아놓고 물도 안 채워두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잠은 잠대로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집은 집대로 어질러 놓고 일하고 와서 힘든 건 알겠지만 본인이 처먹은 건 본인이 치우던가요. 요즘은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싶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네요. 그냥 내 주변 사람, 가족에게 말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새벽에 일어나 설거지 다 하고 나니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여기다가 주절주절 해봤어요. 추가. 먼저 신랑이랑 이혼은 할 생각이 없어요. 생활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지만 늘 앞장서서 저희 친정가족도 잘 챙기고 아이에게도 잘해서 아이 아빠를 너무 잘 따르고 있고 스스로 안 해서 그렇지 시키면 곧잘 도와주긴 해요. 스스로 안 되는 것에 너무 지쳐버렸거든요. 고쳐 쓰던 안 되면 진지한 대화를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연애 때는 몰랐냐 하신 분들 여행도 다녀보고 평소 데이트를 해도 정말 몰랐어요. 여행할 땐 아침에 한 번에 잘 일어나기도 했었고 음식 준비할 땐 저는 제가 정리해가며 음식하는 편이라 그때의 신랑이 주변 정리 없이 펼쳐두고 음식할 때 제가 옆에서 쓰레기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연애 땐 숨겨온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분들의 말처럼 식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혹시나 나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잔소리할 생각만 했지 미처 그런 부분을 못 보듬어 준 것 같아서 아기 잘 때 대화 좀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신랑이 돼지일 거란 분들이 많은데 먹는 것에 비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뭐가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키가 186이고 몸무게는 80kg대예요. 내장 지방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얼굴도 나름 호감상의 동안이에요. 자랑은 아니고 너무 돼지 먹보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요. 여튼 답답한 추가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 그렇다고 참고만 사는 스타일이거나 착한 병 걸린 사람은 아니라서 할 말은 다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조언 참고해서 최대한 잘 해결해 볼게요. 집에만 있는 게 낫겠지만 요즘 전 매일 나간답니다. 아기 태우고 1시간 정도 거리 정해서 드라이브 겸 낮잠 재우고 드라이브 스루해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한잔 하고 나면 여유도 생기고 스트레스가 좀 낮더라고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내보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